이름은 라지온 라마노비치 라스콜레니코. 대학생이었지. 저 옆 골목에 있는 쉴라의 집 14번지에 살고 있어. 그 주변 청소부들한테 물어봐. 나를 잘 알 테니까. 흥건했던 핏자국은 다 닦은 건가? 전당 포노파와 그 여동생 리자베타가 도끼로 살해됐잖아. 여기 피가 엉덩이같이 썼는데. 누구세요? 접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이군요. 여기가 당신 방입니까? 너무 늦게 와서 벌써 11시죠? 네. 그럴 거예요. 방금 주인 집 시계가 울렸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요.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세요? 모르겠어요. 모든 건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그럼 내일 아버지 추도식에도 안 오시겠군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면 다 알게 되겠죠. 아니 뭐 문제는 그게 아니고 난 소냐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앉아요. 너무 말랐네요. 뼈가 앙상한 게 꼭 죽은 사람 같군요. 항상 이랬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때도 이렇게 말랐다고요? 네. 그래. 그랬겠지. 이 방 카페르나무 우프한테서 빌린 겁니까? 네. 카페르나무 식구들은 저쪽 방에 삽니까? 저쪽에도 꼭 이만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모두 한 방에서 살아요? 네, 한 방에서 살아요. 이런 방 밤에는 정말 무섭겠는데요? 이 집 사람들 아주 좋고 친절해요. 가구도 이 집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애들도 자주 놀러 와요. 정말 좋은 그 분들이에요. 말 더듬는 애들 말이죠? 주인 아저씨는 말더듬에 다리를 좀 절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그렇고. 근데 더듬는다고는 할 수 없고 좀 알아듣기가 힘들긴 해요. 지내보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전에 아저씨는 남의 집살이를 했고 애는 7이에요. 말을 더듬는 건 큰아들이고 다른 애들은 몸이 허약할 뿐이지 더듬진 않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한테서요. 6시에 집을 나가면 9시가 지나서야 돌아온다는 것.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당신 새어머니인 까제리나 이반나에게 매일 내놓는다는 것. 그 일을 시킨 첫날에는 당신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발에 키스까지 했다는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오늘 꼭 그분을 뵌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면 자르비치 마르멜라도 10시쯤이던가 이 근처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아버지 같잖아요. 어찌나 아버지를 닮았던지 새어머니한테 들러볼 생각까지 했었어요. 산책했었나요? 네, 당신 아버지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당신 새어머니가 당신한테 손찌검까지 했었다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를 오해하고 계세요. 그럼 그분을 좋아하세요? 좋아하냐고요? 당연하죠. 당신은 어머니를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어린애 같아지셨을 뿐이에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마음이 넓고 얼마나 착하셨는데요. 당신 아무것도 몰라요. 날 때렸다고요? 설사 따로 좀 때렸다고 칩시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당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병까지 걸려서 모든 것을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식구들 모두 당신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긴 당신이 번 그 돈으로 당신 아버지 술값까지 해결했다지.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볼 생각입니까? 더 이상 책임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한 식구고 같이 살 거예요. 제가 걱정인 건 매일 울고만 있는 어머니 때문이에요. 정신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심때 잠깐 들렀더니 아버지 추도식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안절부절하다가 손을 쥐어짜고 피를 토하면서 울다가 또 갑자기 우울해하시면서 벽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잠해지시더니 돈을 조금 빌려서 어머니 고향의 좋은 가문들의 아가씨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절 사감 선생으로 쓰시겠대요. 반드시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믿고 계세요. 그런 봉상으로 위로를 받나 봐요. 오늘 아침에도 동생도 구두를 사러 시장에 잠깐 들렀어요. 신이 너무 낡아서 바꿔주실 생각이셨던 거죠. 예쁜 구두를 하나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자 어머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네. 당신네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럼 당신은 그분이 가엾지 않으세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당신도 아버지 장례식 때 쓰라고 돈을 다 털어주신 거 알아요. 하물며 제가 어머니를 몇 번이나 울렸는지 아세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내가 어쩌자고 그분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내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짓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이 잔인한 짓을 했다고요? 네, 내가 잔인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냐 책을 좀 읽어다오. 어쩐지 머리가 아프구나. 이 책을 좀 읽어줘. 그러면서 어떤 책을 내놓았어요. 그 책은 이웃에 사는 안드레이 세미네이치 레베자트니 꼬백에서 빌려온 우스운 책이었어요. 난 정말 읽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난 가봐야 해요라고 말해버렸어요. 사실 난 어머니한테 스카프를 보여주러 잠깐 들렀던 거거든요. 헌옷 장사를 하는 리자베트한테 예쁜 장식이 달린 스카프를 하나 싸게 샀었어요. 어머니 그게 마음에 들었던지 거울에 비춰보고 하시더니 이건 내가 가지면 안 될까 부탁이야. 그러면서 막 조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자존심이 강해서 남한테 부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춰 입을 옷 한 벌 없으신데. 그냥 잘 살던 젊은 시절이나 생각나게 하고 허황된 자기 도취에 빠져 더 괴로워지실 뿐이죠. 어쨌든 난 아까워서 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쓰시라고요? 아무데도 쓰실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아무데도 쓰실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었는지. 어머님 그냥 날 원망스럽게 쳐다보고만 계셨어요. 내가 스카프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거절한 게 미치도록 괴로우셨던 거예요. 제 말에 상처받으셨던 거죠. 그때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정말 죄송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을 그만 당신한테. 정말 죄송해요.
당신 리자베타를 아세요? 네, 당신도 아세요. 당신 새어머니가 폐병을 앓게 된 지 꽤 오래됐죠.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죽는 편이 더 나을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째서 죽는 게 더 낫겠어요? 애들은 어쩌지? 당신이 아니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라도 있나? 아니, 그건 만약 당신 새어머니의 그 지독한 폐병이 당신한테 옮기라도 한다면 그땐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하지? 말해봐요. 온 식구가 거리로 구걸하고 날게 불보시 뻔하잖아. 병진 애미는 한 푼 더 얻겠다고 거리를 기웃거릴 거고 그러다가 오늘처럼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쓰러져 죽어버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닐 겁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저축할 생각은 못했나? 그럴 여유는 없어요. 물론 그랬겠지. 그럼 시도는. 노력은 그런데 있지만 실패했다. 그래 그랬겠지. 그 일을 해서 날마다 돈을 벌지는 못했을 테고. 소냐, 당신 동생도 당신과 똑같은 운명에 빠질 거야. 그치?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끔찍한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허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걸 허락하고 있잖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하나님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앞에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고통에 고개 숙였습니다. 나같이 천하고 죄 많은 사람한테 위대한 고통이. 죄 많은 사람이라. 야, 그럴지도 모르겠군. 쓸데없는 일로 자신을 죽이고 팔아버렸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천한 일과 신성하고 거룩한 감정이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소냐, 당신처럼 말입니다. 두렵지 않나요? 두렵다뇨? 결국 당신이 하는 일로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라는 게 자신마저도 저주하는 그런 일이라면. 소냐, 기도는 자주 합니까? 기도하는 당신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던가요? 라졸 라마노비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당신에게도 물론이고요. 당신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이죠. 그 성경책 안에도 나사로에 관한 얘기가 있겠죠. 나사로의 부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요. 읽어주세요. 찾아서 읽어주세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세요? 아주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긴 한데 당신이 좀 읽어줬으면 해요. 듣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못 들어보셨나요? 난 그런데 가본 적 없습니다. 당신은 자주 갑니까? 아니요, 자주는 그럼 아니고. 내일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가겠군요? 아니요, 갈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갔었는데요. 추소식 때문에요. 누가 죽었나요? 리자베타요, 도끼에 맞아 죽은. 소문 들으셨을 텐데요. 리자베타도 꽤 친했던 모양입니다. 네, 정말 착한 여자였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집에도 가끔 놀러 오곤 했었죠. 같이 성경도 읽고 얘기도 나누곤 했었어요. 리자베타는 꼭 하나님 옆으로 갈 거예요. 어서 읽어주세요.
왜 읽어달라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잖아요. 부탁입니다. 당신 목소리로 꼭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라. 많은 유태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태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태인들이 그를 믿더라. 나사로의 부활은 여기까지예요. 소니아, 나사로가 정말 부활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죠. 이제 나한테 당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요? 나와 함께 가줘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에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온 거고. 소니아! 나와 함께 가줘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나도 그걸 알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나 나나 같은 길이라는 것, 그것만은 확실해. 그것뿐이야.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대도 누구도 알아줄 사람 없어. 하지만 난 이해할 수 있어. 나한테 당신이 필요하되 당신에겐 또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온 거고. 도대체 왜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시죠? 당신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잖아.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댄 셈이지 스스로를 죽여버렸어. 분명히 한 생명을 망쳐버린 살인자야. 지금은 제정신이 차지만 혼자 남게 되면 당신은 나처럼 미쳐버릴걸? 봐! 벌써 미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길을 가야 해. 자! 가자고! 라졸 라마노비치, 도대체 당신은 도대체 왜 자꾸 이런 말만 하냐고! 이제 애들처럼 질질 짜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란 말 좀 그만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야 할 때가 왔으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신이 병이 나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불쌍한 하나님의 중생들은 어떻게 될까? 그 미치광이 폐병장이 새어머니야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어린 것들은? 폴리아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전한 아가씨로 자랄 수 있을까? 7살짜리 어린애가 음탕하게 웃으면서 도둑질하는 것을 못 봤나? 그런데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화신이라잖아.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예수가 명령했잖아. 아이들은 인류의 미래라면서 말이야. 오 주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부셔야 할 건 한 번에 과감하게 부셔버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고통은 스스로 짊어지는 거지. 아직도 모르겠어? 자유와 권력, 특히 중요한 건 권력이지. 이걸 잊지 마. 이게 내 이별의 선물이니까. 라졸 라마노비치, 이제 어떡하실 작정인가요? 어쩌면 당신과 얘기를 나누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 만약 내가 내일 안 오면 소문으로 듣게 되겠지. 오늘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둬요.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테니까. 만약
내가 내일 다시 온다면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말해주지, 소냐. 그럼 잘 있어요. 리자베타를 누가 죽였는지 아신다고요? 불행히도 알고 있어. 당신한테만 말해줄 거야. 한 가지 분명한 건 난 당신한테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게 당신이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선택했었어. 당신 아버지한테서 당신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물론 리자베타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부터 당신을 선택했었어. 작별 인사는 하지 맙시다. 내일 다시 만날 수도 있을 테니까.
어제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다시 당신을 찾아온다면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말해주겠다고 하는 말. 그걸 말하러 온 거야. 그럼 어제 알고 있다고 한 말이 사실이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지. 누구 짓인지 찾아낸 거예요? 찾았다? 찾은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당신이 범인을 안다는 거예요? 맞춰봐. 놀랐잖아요. 장난치지 말아요. 잘 들어봐. 꽤 가까운 사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분명한 건 그 사람을 리자베타를 죽일 생각 같은 건 없었어. 우연이었다고. 전당포에 노파 혼자 있을 때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리자베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만 그 사람까지 죽인 거지. 이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잘 봐. 이제는 알겠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발 날 괴롭히지 마! 도대체 당신 자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도 날 안아주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 순간 당신보다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소냐, 그럼 당신 날 지켜줄 수 있겠어? 네,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어디를 가시더라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좀 더 일찍 저한테 보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왔잖아! 당신과 함께 감옥이라도 갈 거예요. 소냐, 난 감옥에 갈 생각 같으면 추워도 없어. 세상에, 말도 안 돼.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짓을? 그거야 돈 훔치기 위해서였지. 배가 고팠나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그러신 거죠? 아니,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어머니를 도와드릴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어. 그만해!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얼마 안 남은 돈까지 모두 털어 남을 도와주는 당신인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 사어머니한테 주신 그 돈도 아니야! 아니야! 그 돈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까짜리나이 만나게 준 돈은 내가 아팠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보내주신 돈이야. 그 돈은 내 돈이야! 진짜 내 돈이라고. 그런데 훔친 돈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도 모르겠어. 거기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노파목에서 양가죽 지갑을 하나 벗긴 거 기억나? 꽤 두둑한 지갑이었지. 하지만 열어보진 않았어. 그럴 정신이 없었던 거지. 그 지갑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어떤 집 앞에 있는 공터에 큰 바위돌 밑에 묻어놨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거군요. 모르겠어. 아직도 결심이 안 섰어. 그 돈을 가질지 안 가질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 내가 배가 고파서 사람을 죽인 거라면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할 거라는 거야. 믿어줘.
내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당신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제 당신 보고 함께 가자고 했던 거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도둑질 하자는 것도 사람을 죽이러 가자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린 전혀 다른 인간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제 당신 보고 함께 가자고 했을 때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나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야 알겠군. 소냐, 날 버리지 마. 날 떠나지 않을 거지?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내 대답을 기다리는 거군. 뭐라고 말해야 좋은 걸까?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테고 나란 인간 때문에 괴로워할 뿐인데. 봐! 울면서 날 안아주잖아. 그런데 당신은 뭐 때문에 날 안아주는 거지? 고통을 나 혼자 견디지 못하고 함께 나눠 가지자고 해서, 당신도 나처럼 괴로워하라고 해서. 당신 이런 비열한 사내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럼요. 당신도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난 비열하고 비겁한 인간이야. 파렴치한 겁쟁이라고.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우린 전혀 다른 인간이니까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편이 더 나아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 난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죽였어.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계속 말씀해 보세요. 이해할게요.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언젠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 만약에 나폴레옹이 지금이 내 입장이었다면, 그러니까 투롱이라든가 이집트, 몽블랑 원정이라든가 하는 그를 출세하게 만든 이런 기념비적인 것들 대신에 시약이 이를 때 없는 고리대가법자 할망구만 있고 더군다나 돈을 훔치기 위해선 이 노파를 죽여야만 했다고 하자. 나폴레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찮고 죄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망설이진 않았을까?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걸 고민할 때 나 자신에게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거든. 나폴레옹이라면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고, 왜 망설여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죽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한다면, 망설임이 있다면 아예 집어치우고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여버렸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도 부질없는 생각에 골몰하는 것을 집어치운 거야. 나폴레옹! 이 권위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죽여버렸어. 지금 말한 그대로야. 우습지? 그래. 정말 우스운 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바로 그 점이지. 야돌 라마노비치, 무슨 말 하시는 건지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말이 맞아. 다 헛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지. 당신도 잘 알겠지만 우리 어머니 빈털털이야. 동생은 간신히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교사 자리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어. 두 사람한테 유일한 희망은 나뿐이야. 나도 학교는 다녔지만 학비를 낼 수가 없어 쉬어야만 했지. 만약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10년이나 20년 후쯤에 어쨌든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면 연봉 1,000루블 정도 받을 수 있는 선생이나 관리 정도 될 수 있었겠지.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어머니는 늙고 말라버리실 테니 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할 거야. 동생은 더 지독한 꼴을 당할지 몰라. 이런 지경인데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어머니도 잊어버리고 동생이 괴로워하는 것도 점잖게 참아야 하는 거지. 그것도 모자라서 새로 아내와 자식을 얻어서 평생 무일푼으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게 만든 채 이 세상에 버려두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결심한 거야. 노파의 돈으로 몇 해는 살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대학 공부를 마친 뒤 완전히 새로운 성공의 길을 닦아 멋진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래서 죽였어. 그게 다야.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난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거야. 아니요.
마리 죽였을 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더럽고 해로운 네 말이야. 사람은 네가 아니에요. 사람이 네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야! 거짓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얘기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어. 오랫동안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 이렇게 생각해줘. 나란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데다가 질투심이 많고 악하고 비열하고 미치광이 증세도 있다고 말이야. 아까 대학에 다닐 학교조차 없었다고 말했지. 어쩌면 그 정도는 가능했을지도 몰라. 학교에 냈던 정도는 어머니가 보내주셨을 테고 구두라든가 옷이라든가 빵을 살 돈은 내가 벌 수 있었거든. 정말이야. 가정교 사자도 있었고 옷이 꽃배기까지는 받았으니까. 그런데 난 심술이 나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 심술이 났던 거야. 이 단어가 적절하겠어. 그래서 거미처럼 방구석에 숨어버렸어. 당신 내 방에 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할 거야. 낮은 천장의 좁은 방이 영혼과 정신을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 알아. 내가 그 골방구석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러면서도 거길 빠져나올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채 종일 누워만 있었어. 밤에는 불도 없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지내다가 그냥 누워 잠이 드는 거지. 밥값을 버는 것도 귀찮았으니 공부할 책까지 팔고 책상에 먼지가 수북히 쌓였는데 난 그냥 벌렁 누운 채 생각에 잠겨있는 것이 좋았어. 그저 즐거운 생각만 했어. 그런데 그때부터 머릿속에 어른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어. 언제부턴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맴돌았어. 어째서 난 이처럼 어리석은 걸까? 뭐다 바보 같고 그 사람들이 멍청한 게 내 눈에 뻔한데 어쩌자고 난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하지 않는 걸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 인간이라는 건 절대 변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도 그런 인간을 개조할 수 없어. 그게 그들의 법칙이야. 인간의 법칙. 이 모든 건 그 골방구석에서 누워서 생각한 거야.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강한 정신의 인간만이 평범한 사람들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야. 더욱더 과감하게 일을 처리한 사람만이 그들의 지배자가 될 수 있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눈뜬 장님들만 그걸 모를 뿐이지. 그때 난 알았어. 권력은 허리를 굽혀 그걸 죽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딱 한 가지만 필요한 거야. 용기를 내는 거지. 그때 난생 처음으로 어떤 사람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그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을 그런 생각이 태양처럼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야. 어떻게 이 불합리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그 꼬리를 붙잡아 집어던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 왜 지금까지? 그만해요!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벌 주시기 위해 악마를 보내셨고요. 악마가 날 유혹한 거로고. 그런 농담을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 농담이라고! 나도 내가 악마한테 유혹당한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요, 소냐.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발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고!
할 수만 있다면 죄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진절머리가 나. 아! 설마 당신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곳에 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천만에! 난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날 파멸시켜버렸어. 완전히 몽땅 나의 모든 것을 틀어놓은 거지. 과연 내가 권력을 지닐 자격이 있을까라는 문제를 고민했다는 건 이미 난 권력을 지닐 자격이 없다는 걸 시인하는 거겠지? 인간이 일하는 것에 의존을 가졌다면 이미 인간은 이가 아닌 거고, 그것처럼 나폴레옹이라면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문제로 지겹게 고민했으니 난 나폴레옹이 아니란 사실을 확실히 안 셈이지. 소니아, 난 이런 쓸모없는 생각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그 고통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죽인 거야. 나를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이고 싶었어. 좋아, 이렇게 된 바에야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 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죽인 건 아니야. 절대 돈과 권력을 지고서 인류의 은인이 될 생각도 없었어. 황당하시 그냥 죽인 거야. 나를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이고 싶었어. 그게 내가 인류를 구원한 은인이 되건 말건, 평생 거미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집을 빨아먹게 되든 말든, 그건 그 순간에 아무 상관없었어. 중요한 건 죽이는 그 순간에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였지. 이제야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이해해줘, 소냐. 만약 지금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난 두 번 다신 살인 같은 건 하진 않을 거야. 그때 난 알고 싶었어. 한시라도 빨리 알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일까 아니면 인간일까? 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나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벌레인가 권리를 가진 지배자인가? 권리요! 사람을 죽일 권리를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어떻게 가능하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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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 끝까지 들어. 당신한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으니까. 그래, 당신 말처럼 분명 난 악마한테 홀려 있었어. 그런데 폭탄을 죽이자마자 그 녀석이 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라고 하지 않겠어. 이런 역 같은 경우가 있어. 악마는 그렇게 날 조롱하고 비웃음거리를 삼는 거야. 그러곤 이렇게 당신 앞에 온 거지. 그러니까 날 그냥 당신 손님들처럼 대해줘요. 만약 내가 이가 아니라면 왜 당신을 찾아오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 내가 노파를 찾아간 건 그저 나 자신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어. 그렇게 알아줘. 그리고 죽였군요. 어떻게 죽였을 것 같나? 과연 내가 노파를 죽였을까? 죽은 건 나야! 전당포 늙은 알바누가 아니라고! 난 그렇게 도끼로 나 자신을 죽여버렸어! 노파를 죽인 건 악마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그만! 제발 그만해! 내가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 좀 해줘. 어떻게 하냐고요?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 광장에 서세요. 우선 당신이 더럽힌 돼지의 입을 맞추고 온 사방을 향해 절을 하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라졸 라마노비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가실 건가요? 지금 당신 나한테 감옥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나보고 자수라도 하는 얘기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으로 독재하세요. 그것만이 비밀. 아니! 난 절대 그놈들한테는 가지 않아. 도대체 그 무겁고 괴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어린애처럼 굴지 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내가 왜 가야 하냐고. 오히려 사람을 죽인 건 그놈들이야. 수백만이고 살인을 했으면서도 위인인 척하고 있잖아. 화려치한 사기꾼들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절대 그놈들한테는 가지 않아.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라고 하겠어. 노파를 죽인 건 맞습니다만 아직 돈을 가질 용기가 없어 바위돌 밑에 숨겨놨습니다. 그랬다간 그 녀석들의 비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 돈도 못 훔치는 바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린애 같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어쩌면 난 이가 아니라 인간인지도 모르겠군. 너무 가볍게 나 자신을 깔본 모양이야. 그런 고통을 짊어지고 평생 동안을 살아가시겠다고요? 익숙해지겠지. 그만해요, 소녀. 이제야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를 말할 때가 돼가는군. 난 머지않아 곧 체포될 거야. 왜 그러지? 당신 입으로 자수하고 감옥에 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뭐야? 난 말이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싸울 거야. 놈들한테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그 놈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날 파멸시키기엔 역부족일 테니까. 난 이런 사실마저 당신이 알고 있길 바랬을 뿐이야. 뭐 어머니하고 동생은 놀라지 않게 안심시켜 드려야겠지. 동생이야 뭐 항상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머니도 뭐 만약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 날 찾아와 주겠어? 그럼요. 가고 말고요. 아니야.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낫겠어. 십자가를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시지 않는군요. 자, 이걸 받으세요. 삼나무로 만든 십자가예요. 저는 이거 말고 고리로 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리자베타한테 제 성성을 주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리자베타의 십자가를 걸고 다닐 테니 당신은 이걸 받아주세요. 이제부터 당신 거예요. 당신과 같이 괴로워하겠어요.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해요.
받으러 가실 때 그때 목에 걸고 가세요. 그때 저한테 들르세요. 제가 목에 걸어드릴 테니. 그리고 함께 기도를 올리고 가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더 이상은 안 가겠어요. 우선 길에 살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니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보여줄 증거물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방으로 가는 걸 거절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은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 오빠의 무서운 비밀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 겁니까? 천만에요. 당신이 염치 없고 무례한 사람이란 건 알고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앞장서세요. 저기 있는 수희가 보이십니까? 저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봐요.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있죠? 내가 당신과 함께 들어온 걸 봤을 테니까 저 사람이 당신의 얼굴을 기억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못 믿고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이건 당신에게 아주 유리한 일이겠죠? 미안합니다. 이런 야리한 말을 함부로 못하십시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니아의 방이죠? 계십니까? 계세요? 이런, 아무도 없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테니까. 자, 그럼 우선 제 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제 방입니다. 이 두 칸을 제가 쓰고 있어요. 아, 이 문 옆에는 주인집 레슬리 부인 거처가 있고요. 소니아의 방과 제 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여길 잘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벽 너머의 소냐의 방이 있죠. 문이 잠겨 있는 게 보이십니까? 문 앞에 의자가 있죠. 이 의자는 제가 다른 방에 샀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엿듣기 편하고 바로 요 놈의 소냐의 식탁이 있죠. 소냐는 그곳에 라지온과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군요. 이틀 밤을 연이어서 엿들었는데 이틀 모두 2시간 넘게 대화하더군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알게 된 셈이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엿들으신 거네요. 네, 엿들었습니다. 엿들었죠.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인간을 보입니까? 이게 당신이 보낸 편지예요. 우리 오빠가 무슨 흉악한 죄를 저지른 듯 쓰셨더군요. 저더러 이런 추악한 얘기를 믿으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왔는지 그 까닭이 알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당신이 증거 같은 걸 가지고 계실 리 없어요.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해보세요. 미리 말씀해두겠는데 전 당신이 한 말 믿지 않아요. 네.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만약 제 말을 믿지 않으셨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제 것까지 따라오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 왜 따라오신 거죠?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런 소리 집어치워요. 어서 약속하신 얘기나 하세요. 용감한 아가씨가 분명하군요. 당신이 오는 걸 숨어서 지켜봤는데 정말 혼자 오시더군요. 오빠를 감싸고 싶었던 거죠?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해서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그보단 직접 보셨죠? 어떻습니까? 설마 그런 편지 하나로 저한테 그런 엄청난 일을 믿으라는 것은 아니시겠죠? 물론 아닙니다. 그 인간은 바로 라존 자신의 말이죠. 그는 소냐를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오빠는 살인자입니다. 전당 후에 물건을 맡기러 갔었는 주인 노파를 죽이고 때마침 우연히 들른 리자베타 노파의 동생마저 죽여버렸죠. 직접 중대간 돕기로. 돈을 훔치기 위해서였다는군요. 노파 리자베타를 죽이고는 돈과 물건들을 챙겨서는 달아났죠.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로서 소냐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소냐가 당신의 오빠를 배신할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어떻게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오빠가 그럴 일을 할 이유는 조금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을 훔치는 것, 그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하긴 돈과 물건들은 어떤 커다란 바위돌 밑에 묻어뒀다고 하더군요. 손댈 용기가 없었던 모양이죠. 당신도 우리 오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 일을 할 사람이던가요? 아니에요. 뭔가 큰 오해가 있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네요. 아니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도 남의 얘기를 들은 것처럼 믿지 않았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라지오는 소냐에게 자신의 범행 동기마저 설명했어요. 소냐도 처음엔 자신의 귀를 의심하다가는 결국은 자신의 눈을 믿게 되었죠. 라지오는 직접 자신의 불안 얘기니까요. 동기라뇨? 얘기하자면 길어지겠습니다만 아우 있잖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여기엔 일종의 이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즉, 목적만 선한 것이라면 개개인들의 악한 행동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악행과 100가지의 선행.
더구나 그것이 재능이 많고 자부심이 강한 라지온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가령 3천 루블의 돈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 목적, 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이 3천 루블밖에 안 되는 돈이 뜻대로 되질 않는다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게다가 굶주림, 남루한 옷, 비좁은 하숙집, 자신의 초라한 사회적 지위, 나아가서는 누이 동생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그 절박한 현실을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난 당신 오빠를 책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라지오는 무척이나 나폴레옹에 심취해 있더군요. 다시 말해 천재들이 작은 악행에 속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대의를 이루는 것처럼 그는 자신도 노파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작은 악행을 뛰어넘을 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는 자각, 자부심이 강한 라지온에게 이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요. 그럼 당신은 우리 오빠가 조금의 도덕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상 모든 것이 혼탁해졌습니다. 하긴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질서가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무질서하고 공상적인 것에 쉽게 끌리는 법이죠. 지금 소녀 좀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가면 돼요? 지금쯤이면 돌아왔겠죠? 지금 당장 꼭 좀 만나고 싶어요. 그분께 직접... 소냐는 밤늦게나 돌아올 겁니다. 얘기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당신 같은 인간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자, 안 믿어. 진정하세요. 안 믿는다. 남도자양 진정하세요. 자양, 자, 정신 차리세요. 여기 물을 한 모금 드세요. 오빠에게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돈이 있어요. 힘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오빠를 멀리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림의 차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돌아가야겠어요. 오빠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오빠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문이 어째서 잠긴 거야? 아까 이 문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잠겨 있잖아. 어느 사이에 잠긴 거야? 당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장 문 안 열어. 강재현 진정하세요. 당신의 오빠는 미행을 당하고 있어요. 감시를 받고 있다고요. 지금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오빠를 경찰에게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서 앉아봐요.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어떻게 오빠를 구하겠다는 건데? 너 정말 우리 오빠 구할 수가 있어?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면 오빠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구하겠습니다. 제가 구원하죠. 여권을 준비하겠습니다. 2장. 하나는 라지오네 것, 또 하나는 나의 것. 당신의 여권도 준비하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것도.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한다고요. 날 그렇게 바라보지 마요. 날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날 내태워줄 작정인가? 당신이야말로 살인자군.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 집엔 당신과 나 이외엔 아무도 없어. 소리쳐도 소용없을걸? 열쇠 어딨어? 당장 문 열어, 이 비열한 놈아. 열쇠 같은 건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요. 지금 나를 폭행하겠다는 거군요. 지금 폭행이라고 했나? 안 그렇잖아. 만약 폭행이라 생각했다면 그 나름의 준비를 해뒀겠지. 하지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안 그래? 아가씨가 혼자 사는 남자의 방에 시작되면 다 알만하지. 이런 너는 아빠야. 그건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야, 당신의 오빠와 어머니 운명이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어요. 평생. 평생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옳지. 그럴 수가 있었군. 이렇게 되면 일이 달라지겠는걸? 그런데 그 총은 누가 준 거지? 이거 내 총이잖아. 죽은 척 아니야. 당신이 죽인 당신의 아내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시제이 잔인하고 파렴치한 놈아. 네가 네 아내까지 죽인 걸 알고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잘 감싸해둔 거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봐. 정말로 죽여버릴 테니.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밀고를 하든 뭘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넌 아내를 독살했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야말로 살인자야. 내가 내 아내를 죽였다고 믿고 있고. 당신이지 누구야? 독약을 사러 나간 것도 알고 있었어. 준비를 했던 거야. 당신이야 이 살인자. 설령 그게 사실이었어도 그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모든 건 네가 원인이었어.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거짓말하지 마. 나는 너를 언제나 증오했었어. 거짓말. 거짓말. 그래. 거짓말일지도 모르지. 너도 혹시 쏘겠지? 자, 이제 한번 쏴보시지. 잘못 맞추신 겁니다. 다시 한번 쏘시죠. 제발 저 좀 돌려보내주세요. 부탁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쏘겠어요. 정말로 당신을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세 발자국으로는 못 죽이진 않겠지? 어서 죽여요. 하지만 죽이지 못했을 때 그때! 장전을 잘못하신 겁니다. 내가 한 양이 더 있죠? 어서 고쳐요. 기다릴 테니까. 제발 저 좀 돌려보내주세요. 부탁이에요. 두 발자국으로는 못 죽이진 않겠지? 어서 죽여요. 어서 죽여요.
게였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로자, 네 누이 동생 두냐를 생각해 주어라. 그 애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그 애를 아껴 주어라. 그 애는 널 무엇보다도, 아니 자기 자신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애는 천사와 같구나. 나의 귀중한 로자, 넌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즐거움이다. 우리의 전 재산이다. 너만 행복하다면 우린 모두 행복할 것이다. 로자야, 넌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니?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난 네가 요즘 유행하는 무신앙에 빠지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는구나. 만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해주마. 기억하니?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 내 무릎 위에 안겨 잘 돌지 않는 혀로 기도를 드렸던 일이, 우린 그때 얼마나 행복했었니? 잘 있거라. 아니,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널 꼭 껴안고 한없는 키스를 보낸다. 죽을 때까지 너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십자가를 받으러 왔어. 당신이 나보고 광장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지금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겁이 나는 걸까? 알아. 난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판단한 거야.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건 그 멍청한 놈들이 짐승 같은 상판을 쳐들고 눈을 부라리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댈 거라는 거지. 난 대답해야겠죠. 놈들은 손가락질을 할 거고 난 이런 생각을 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조금 전만 해도 내 동생을 주먹으로 위협했어. 마지막으로 날 보겠다고 돌아보는 걸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거 그렇고 십자가는 어디 있지? 이건 내가 십자가를 짓는 상징이야. 참나무 십자가야. 평범한 민중의 상징. 우리 십자가 잊어버릴 것인가? 좀 보여줘. 이게 그 여자 가슴에 있었군. 그때 난 이걸 전방수 높아 가슴에 던져버렸지. 그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데. 그걸 지금 내가 걸어야 하는 건데. 소냐! 소냐! 당신이 나보고 광장으로 가라고 했지? 그래서 난 지금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러지? 당신도 마찬가지인 건가? 그만해 그만! 당신이 그런 꼴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나 해! 최소한 한번이라도 좋으니 기도를 굽고 성을 올려주세요. 그런 일쯤이야!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해주지. 소냐, 만약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 날 찾아와 주겠어. 그럼요. 나도 말고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게요. 아니야.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낫겠어.
전당포 노파와 그 여동생 리자베타를 죽인 건 바로 접니다.